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건문, if 컨디션, 연습 문제 10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전 연습 문제들과 동일하게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면서 if문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부터 설명드릴게요. 사용자로부터 2개의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인트형 숫자 입력받기로 하죠. 그 다음에 두 숫자 중 더 큰 값을 콘솔에 출력하면 됩니다. 자, if else 사용하면 되고요. 비교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값을 입력받고요. 두 번째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큰지 콘솔에 출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네, 조건문 두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1개의 숫자를 입력받으랍니다. 자, 숫자 1개 받고 이 입력받은 숫자가 양수, 음수, 영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출력하라 이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해야 돼요. 그럴 때는 if, else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if, else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연산자 활용하면 되겠죠. 자, 예상 결과는 어떻냐? 숫자를 입력하면 요 입력한 숫자가 양수입니다. 또는 0입니다. 또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세 번째 연습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문자를 입력받으랍니다. 문자열의 길이가 10보다 큰지 출력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10과 문자열의 길이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트링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퍼티가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상 결과는 어떻냐? 자, 애플이라고 문자를 입력하면 애플의 길이는 10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면 되겠습니다. 요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각자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 보세요. 조건문 네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요. 해당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값은 홀수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산술연산자 한번 연습을 했었죠. 그 나머지를 계산하는 산술연산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값은 이렇습니다.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해당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 보시죠. 네, 조건문 다섯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조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점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학점 입력받습니다. 근데 입력받는 학점이 숫자 값이에요. 점수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뭐 60점, 70점을 입력받고 요거를 등급
A, B, C 이런 등급으로 변환해서 학점 등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등급 조건은 어떻냐? 90점 이상이면 A 플러스, 자 이상입니다. 이상. 80점 이상이면 A, 70점 이상이면 B, 60점 이상이면 C, 50점 이상이면 D, 50점 미만이면 F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결과는 이렇게 생겼어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요. 점수를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점수가 해당하는 등급을 보여주면 됩니다. 67점이면은 60보다는 크고 70보다는 작죠. 그래서 C 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문제가 이전 문제들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나름대로 풀어 보시죠. 네, 조건문 6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조금 또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네요. 사칙 연산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 네 가지가 되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와 같이 계산식을 입력하게 됩니다. 한 줄로 계산식을 입력을 하고요. 그 계산식을 연산자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5% 2 나머지 값을 계산하는 거죠. 입력을 하면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면 되고요. 4 더하기 2라고 하면 합은 6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요렇게 생긴 문자열에서 요 연산자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요 연산자를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을 쓰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힌트는 이렇습니다. contains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문자열에 특정 문자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lit 메소드를 활용하면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1 더하기 1이라고 입력했을 때 합은 2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하면 곱한 값은 뭡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연산자, 요 연산자 인식하는 거, 그리고 앞뒤, 연산자 앞뒤로 숫자를 인식하는 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네, 조건문 7번째 연습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지하철을 타려고 합니다. 표를 갖고 있거나 60살 이상은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표가 있는지와 나이를 입력받을 거예요. 두 가지를 입력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사용자가 지하철에 탈 수 있는지 그 결과만 출력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 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한테 표를 갖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용자가 답변을 하는데 이때 답변이 예측이 안 됩니다. 갖고 있다 또는 네, yes, 있습니다, true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답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상황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답변을 커버하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전체 답변을 다 커버하는 방법은 쉬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보편적인 답변들은 대부분 커버할 수 있게 구성하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예측되는 답변을 리스트 형태로 구성해서 뭔가 사용을 하면 편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예상 결과 한번 볼게요. 표를 갖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자, 갖고 있다 라고 또는 yes 또는 no,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몇 살이세요? 그럼 33살, 뭐 87살 이런 식으로
몇 살인지 답변이 입력이 될 겁니다. 값을 2개 입력받게 됩니다. 2개의 조건을 비교해서 탑승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탑승해 주세요 라고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나름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네, 조건문 8번째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주말에 만약에 비가 오면 파전을 먹을 거고요. 날이 좋으면 공원에서 치킨을 먹을 겁니다. 주말이고 날이 좋으면 치킨, 주말이고 비가 오면 파전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오늘의 요일하고 날씨를 입력받아요. 단 이때 사용자는 요일을 입력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중 하나만 입력해요. 딱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인풋을 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날씨는 맑음, 비 요 두 문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입력을 2개를 받아서 그 2개의 조합으로 오늘 무엇을 먹을지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주말이 되겠죠. 날씨는 어때요? 비가 옵니다. 자, 토요일이고 비가 온다. 그럼 뭘 먹어야겠어요? 파전을 먹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토요일인데 날씨가 맑아요. 그럼 치킨을 먹어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보시죠. 네, 조건문 9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을 입력받습니다. 알파벳 한자를 입력받고 입력된 알파벳이 모음인지 판단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 소문자 모두 모음인지 판단돼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고요. 알파벳에서 모음은 A, E, I, O, U 요게 모음입니다. 요거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결과는 유저가 모음을 입력하면 모음입니다. 이렇게 뜨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전 연습 문제 대비.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10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콤마로 구분한 정수형 숫자를 3개 입력받습니다. 자, 요런 모양으로 입력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문자 열이 되는 겁니다. 입력된 숫자 중 가장 큰 숫자를 출력하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받고 이들을 숫자로서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숫자 7이죠. 7을 출력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스트링을 특정 문자 기준으로 분리할 때 우리가 스플릿 메소드 활용했었죠. 스플릿을 활용하면 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써본 스플릿이라는 기능을 쓰는 거니까 한번 이전 연습 문제 참고해서라도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이렇게 10개의 연습 문제를 모두 다 풀어 보셨습니다. 만약 스스로 10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쯤 조건문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조건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조금 헷갈리시거나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플루터 개발에 들어가면 아주 초기부터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요 다트 기초 연습을 마무리 하시면 플루터 개발을 시작했을 때 확실히 빠르게 발전하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다트 연습 과정의 반쯤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나머지 연습 문제들도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연습 문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